입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19쪽까지 갈 건데요.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빠르고 바쁠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톡을 안 보고요. 우리는 이제 십진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지수의 확장이 어떤 식으로 해야 자연스러울까? 어떻게 확장되어야 자연스러울까? 요거부터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할 거고요. 정수까지. 그 다음에 유리수까지 확장 시키는 거를 목표로 이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쪽에 그거 생각톡 안 보고 십진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쓰는 모든 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7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 이거는 100이 3개 있는 거고요. 10이 하나 있는 거고 1이 7개 있는 거다. 맞죠? 이건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3 곱하기 10의 제곱, 1 곱하기 10의 1제곱, 그 다음에 1,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표현도 예를 들어서 이제 3.17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3 곱하기 1, 그러니까 1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1이 7개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를 또 표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1 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조금 더 큰 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987654, 987,654. 요거를 아까 전에 위에서 했던 십진수 표현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9 곱하기 10의 5제곱, 8 곱하기 10의 4제곱, 7 곱하기 10의 3제곱, 6 곱하기 10의 제곱, 5 곱하기 10의 1제곱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어떤 수가 오는 게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 점점 마이너스 1씩 더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올 때도 똑같은 규칙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떤 수가 오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어떤 수가 들어간 게 합리적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뭐겠어요? 0. 우리가 여기 있는 거 4는 원래 1이 4개 있다라고 하는 거다, 맞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을 한다면 뭐가 제일 낫겠다? 마이너스 1에서 빼기 1 이렇게 된 값인 0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소수까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987.654 이거를 갖다가 십진수 표현을 이제 빌려서 해보면 똑같이 100이 9개, 그 다음에 10이 8개, 7이 1개, 뭐 이렇게 10분의 1이 6개, 그 다음에 100분의 1이 5개,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4개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수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여기 이제 어떤 게 들어온 게 합리적이다.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여기 올 때도 마이너스 1 되는 게 나아서 0이 되는 게 나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오는 게 좋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오는 게 좋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오는 게 좋겠다. 맞지? 각각 그래서 이제 대응이 1이 10의 0제곱, 그 다음에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식으로 오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추론이 합리적일지
자연수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지수의 확장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지수 법칙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존 체제가 유지가 되도록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체계가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우리 체계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확장한다는 말은, 요게 일단은 지켜주고, 일단은 지킨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되는 거다. 맞죠? 이게 유지되게끔. 네, 그런 방향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다? 1은 뭐의 0제곱으로, 그 다음에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교과서를 봐도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지수 법칙이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도록 지수의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확장해보자. 기존 체제가 유지되도록 확장해보자 이겁니다. 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쓴 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만 다르게 적어봤습니다. 예,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이것을 유지가 되게끔 이제 확장을 할 건데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다? 요 지수 중에서 0 집어넣은 거가 어떻게 정의되는 게 좋을까? 이다. 그죠? 그래서 m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a의 n제곱 되겠다. 맞죠? m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우변은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좌우변이 이제 같다라고 가정하는 게 지수 법칙이니까 a의 n제곱은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했습니다. 그러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은 마이너스 a의 n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의 n제곱 공통인수 있다. 맞죠? 묶어내보면 a의 0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남아가지고 식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a의 n제곱이 0이 되든가 아니면 a의 0제곱 빼기 1 이게 이제 0이 되어야 된다. 맞죠? 네, 근데 an제곱이 0이면 a가 0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그죠? 왜 뭐 아무거나 위에다 지수가 아무거나 와도 0의 뭐의 제곱은 0이 될 거니까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교과서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a의 0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0제곱이 1이어야 지수 법칙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 0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수 법칙 a의 m 플러스 n제곱은 a m제곱 곱하기 a n제곱, 여기에다가 우리는 아까 전에 a 0제곱은 1이다 라는 결론을 또 이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m에다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n은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네,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 돼가지고요. 지수가 a 0제곱 해가지고 위에서 결론냈던 1이 되고요. 우변은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좌우변이 같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1이다. 요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a가 0이 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a는 0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a의 n제곱도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이거를 역수를 곱할 수가 있어요. 네, 분모에 a의 n제곱이 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역수를 곱하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종합해보면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요, 네, a가 0이 아닐 때
n이 양의 정수일 때 어떤 게 성립한다? a의 0제곱은 1이 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분의 1이다. 특히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a의 역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게 자연스러울까? 네, 이 숫자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라는 물음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고 있을 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리고 밑에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되어 있는데 잘 보면 네. 알아봤죠? 여러분. 네, 성립하죠? 성립하게끔 확장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수 법칙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도 써드렸죠.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그 다음에 a의 mn제곱은 이렇게 되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성립을 합니다. 지수법칙이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문제 2번을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할까? 입니다. 네, 지수가 유리수일 때 그 p를 갖다가 유리수 p를 갖다가 n분의 m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m은 정수고 n은 자연수 요렇다고 이제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갖다 다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면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제곱에다가 n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a의 n분의 m제곱 곱하기 n 이렇게 이제 되니까 n 약분이 되어 가지고 a의 m제곱이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ap 값은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n제곱 이것의 근이 됩니다. 즉 ap제곱은 am제곱의 n 거듭제곱 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인가 양인가 이제 0인가 요 갑론을박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A의 이거는 뭐 증명하라고 안 할 거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거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을 할 거예요. A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거듭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다. A가 0일 때는 거듭제곱근이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A가 0보다 클 때 AM제곱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P제곱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인 거듭제곱근은 유일하기 때문에 A의 P제곱은 요렇게 즉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M 제곱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A의 P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모든 P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좀 축약이 되어 가지고 18쪽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어떻습니까? A가 0보다 크다, 밑이 0보다 크다가 이때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MN이 정수일 때, 특히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요.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같다. 특히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랑 같다. 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정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다 했죠?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끔 네, 정리를 했다, 그죠? 네, 체계가 유지되게끔 정리를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유리수로 정의한 것도 어떻겠습니까? 지수 법칙이,
성립하겠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유리수일지라도 지수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증명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고요. 복잡하기만 하지 별로 저는 재미가 없으니까 증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있는 지수법칙이 mn 대신에 pq 같은 유리수가 되더라도 성립하겠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냥 문제 4번까지 그냥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